안녕하십니까? 쇠창으로 국회 문을 부수고 강제로 위원을 교체하여 악법을 날치기 통과시키려던 자들이 야당 의원 20명을 고발했다고 하죠. 적반 하장이죠. 정말 열받으셨죠? 정말 열받는다 하고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정말 열받는다! 저들이 국민의 분노를 느끼고 한 발 물러섰지만 언제든 다시 도발할 수 있겠죠? 선거법과 공수처 왜 저처럼 집착하는 걸까요? 자기들끼리의 연구 집권을 위해서죠.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한다면서 지금보다 한층 더 홍위병식 인민재판 인격말살 표적 수사를 도구로 삼아 자기 편의 굴종을 강요하려는 거죠. 김경수를 구속한 성창호 판사를 기소한 데서 보듯 판사, 검사들도 말 듣지 않으면 공수처를 무기로 날려버리겠다는 거죠. 자기 편은 일부러 공수처에 넘겨 축소 수사하여 영원히 몸통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자기들 꿈대로 될 수 있습니까? 꿈 깨라고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꿈 깨! 선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만으로 장기 집권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2중대, 3중대 정당에게 떡밥을 주고 들러리를 세워 함께 천년, 만년 누리자는 거죠. 사정이 이런데도 한국당의 일각에서는 아직도 내각제 개헌과 함께라면 선거법 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한국당 이번에 정신 좀 차렸는데 아직도 정신 더 많이 차려야죠. 선거법 공수처만이 문제가 아니라 탈원전 정책 철폐, 북핵 청문회 실시, 드루킹 재특검 등을 소리 높여 요구해야겠죠. 무엇보다 인권과 가혹한 정치 보복 중단 차원에서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위해 참여의 심정으로 단호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태극기 운동 세력은 자유 대안을 지키는 성공회선 사명자들이죠. 그러기에 자유의 적들은 우리 태극기 운동이 주도하여 제도권 야당과 연대 전선이 형성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저들이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이다가 주춤하게 된 중요한 이유기도 할 것입니다. 태극기 운동은 뒷걸음칠 수 있는 한국당을 끌어넘겨 헌법수호, 독재타도, 자유통일의 한 길에서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고 거짓 민주화 세력의 독재를 타도하며 노예의 처지에 놓인 북한 동포를 해방하여 아시아 자유화의 위대한 사명을 향한 선구자가 되어야겠죠. 구호로 마치겠습니다. 영구집권 백책하는 문재인 독재 타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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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 태극기 의병 여러분, 일주일 만에 한 번씩 우리는 대한문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사이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결국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병원 치료를 좀 하게 풀어달라는 신청을 이 정부는 잔인하게 거부했습니다. 국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좀 미흡하게 보였던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대표, 나경원 대표 지휘하에 몸싸움을 아주 장렬하게 벌였습니다. 보기 좋았죠? 자, 엉덩이가 무거운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몸싸움까지 벌이고 2주째 장외 집회로 나오게 된 그 배경,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심어놓은 세 가지 법안, 그 중에 핵심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가 오늘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을 때 투표를 두 군데 합니다. 하나는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을 보고 직접 투표를 하고, 또 하나는 비례대표를 뽑도록 정당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이죠. 지역구 국회의원이 253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는 47명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투표하는 의원이 당선이 되고, 그리고 정당 투표로 해서 퍼센테이지가 나오면은 그 지지율을 47명에 곱하기를 해서 비례대표 숫자가 정해집니다.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문제가 아니고요, 정당 투표의 득표에 따라서 국회의원 숫자를 정하는 게 됩니다.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행은 3%를 못 얻으면 비례대표가 한 명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제도에서는 3%를 얻으면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에 3%, 3, 3은 9, 국회의원 9명이 나오죠. 이러려면 엄청 숫자가 늘어나니까 50%만 반영해서 5명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하게 되면은 국회의원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역구를 줄이고 225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75명으로 늘려가지고 비례대표를 중심으로 국회의원 숫자를 나눠먹는 이런 제도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대번에 아마 머리 들어오실 거예요. 군소성당이 크게 도움을 받습니다. 지역구에 국회의원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해도 전국적으로 지지율이 2%만 돼도 이상은 6에서 절반 3명이 나옵니다. 1%만 얻어도 300명 1% 3명 중에 절반 2명이 나오는 겁니다. 군소정당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제1당이 깨들하고 합쳐가지고 과반수 의석을 안정시키겠다는 이런 제도입니다. 예를 들죠. 이 제도에 따라서 최고로 혜택을 받는 게 바로 정의당입니다. 정의당이 지금 현재는 지역구에서 2명 되고 정당 투표에서 7.6%를 얻어서 비례대표 4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숫자를 그대로 적용을 하면은 국회의원이 23명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역구 2명 빼고 21명을 절반하면은 11명. 그렇게 해서 7.6% 얻는 정의당이 당장 13명의 국회의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당인 민주당이나 2당인 한국당은 조금씩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 더 불리하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이죠. 알다시피 민주당은 전라도에 90% 쓸어가고 경상도에서도 한 30% 갖고 가잖아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전라도에서 5% 얻겠습니까? 없죠. 그렇게 해서 지금 정의당이 지지율이 10% 오르락내락합니다. 그러면은 다음번 선거 때 10%만 얻으면은 국회의원이 20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찬이가 20년 집권, 50년 집권, 100명 집권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바로 이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한 절반 정도 얻었는데 정의당 20명 얻어서 제2당 만들고 3당 만들고 하면은 영원히 과반수는 안정적으로 얻고 내년 선거 잘 돼가지고 200명쯤 더 얻게 되면은 이제 곧바로 연방제 개헌, 사회민주주의 개헌으로 곧바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보셨잖아요. 정당 판도가 바뀌어버렸죠. 민주당 1중대에 정의당이 1중대, 바른미래당이 2중대, 민평당이 3중대
야당은 이제 자유한국당 하나밖에 없게 되지 않습니까? 영원히 한국당은 일당이 될 수 없고 정권을 잡을 수 없도록 만든 영구 집권의 업무, 의회주의의 파괴, 이게 바로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이 선거구 제도가 채택되는 순간 내년에 우리는 국회가 없어지고 남북국민위원회 이런 식으로 통일로 달려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모처럼 정말 야당답게 투쟁합니다. 우리 칭찬해야 됩니다. 응원해주고 자유한국당에 정말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이 연동형 비례대표 막아야 합니다. 저 좌빨의 영구 집권 업무를 반드시 저지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곽성문 전 의원님한테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연합 부동지회장 강건열 인사드립니다. 충성! 여러분, 이번 주간에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싸우는 것을 보니까 이제야 늦게 정신이 좀 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종북 주사파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를 하나부터 열까지 지금 파괴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파괴하는 문재인 정권과 맞서서 가장 강력하게 목숨까지 바쳐서 투쟁하고 싸워야 될 정당이 어느 정당입니까, 여러분? 자유한국당 아닙니까? 그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목소리를 한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파괴 세력 문재인 정권을 확실하게